이 SNS라는 게요, 영어 약자여서 영어 단어인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미국에서는 SNS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요. 라고 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앨리스입니다. 한국에서 영어 배우시는 분들 많죠. 저도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왔었는데요. 미국에 오래 살아보니까 이런 표현들은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어색한 표현 몇 가지들을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콩글리시 단어들 몇 개가 있어요. 가장 흔한 거로는 이제 저희가 노트북이라고 컴퓨터를 노트북이라고 부르잖아요. 그런데 미국에서는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공책을 줍니다. 노트북이 아니라 랩탑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일을 할 때 노트북을 자기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랩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랩탑 이런 식으로 노트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랩탑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요즘 뭐 인플루엔서 분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로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. 그래서 현지에 와서 누가 너는 어떤 일 해? 라고 하면은 나는 SNS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할 텐데, 이 SNS라는 게요, 영어 약자여서 영어 단어인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미국에서는 SNS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요,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. 그럼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뭐 유튜브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소셜 미디어라고 하니까 I do a lot of activities on social media 라고 하시면은 그분들께서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. 그리고 또 흔한 단어 한 가지 더는 이제 핸드폰이 있겠죠. 핸드폰도 영어에서 온 단어여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핸드폰이라고 하지 않고 셀폰이라고 합니다. 텔레폰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갖고 있는 그런 메인 번호를 얘기하고요. 셀폰은 이렇게 우리가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 번호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미국 와서 이거는 좀 다르게 쓰이는구나 했던 것들이 있어요. 바로 그 테스트라는 단어인데요. 우리나라에서 그 영어학원 가면은 막 테스트 엄청 자주 있잖아요. 하루하루 보는 그런 짧은 지문들은 테스트라고 하지 않고 퀴즈라고 합니다.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퀴즈를 줬다 이러면 팝 퀴즈라고 하거든요. 테스트란 개념은 퀴즈보다 좀 더 길고 막 1시간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보는 그런 긴 시험을 테스트라고 해요. 그래서 주로 이제 한 챕터를 끝냈을 때 chapter test 뭐 이런 식으로 있죠. 또 비슷하게 exam이라는 게 있는데요. exam은 좀 더 오피셜하게 무슨 뭐 면허를 따야 된다, 아니면은 뭐 자격증을 딴다, 아니면 수능 시험 본다, 시험이 끝나고 얻는 그 점수가 어떤 의미가 있을 때 exa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미국에서 화장실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요, 한국 분들이 또 토일렛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. 토일렛이라고 하면 이제 의미 전달은 되긴 하는데 조금 표현이 rough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은 변기 어디 있어요? 뭐 이런 느낌?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좀 우아한 표현으로 Where's the restroom? 아니면 bathroom. 또 여자분들은 Where's ladies room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토일렛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bathroom, restroom 뭐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흔히 쓰는 표현 중에서 h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뭐 주로 hate이라고 하면 love의 반대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누구를 싫어하다. 그 우리나라의 싫어하다는 의미는 dislike가 좀 더 적절한 것 같고요. 실제로 hate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strong한 표현이에요.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싫어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다, 이럴 때 쓰는 단어가 hate이거든요. 다신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가 너무 밉다,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친구분들한테는 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약속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내일 뭐해 이랬는데 나 선약 있어 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런데 약속을 직역을 하면은 promise나 appointment라는 게 있어요. 그런데 promise는 일단 여기서 옳지 않은 표현이고요. appointment라는 단어는 의사를 보러 갈 때 많이 써요. 그래서 doctor's appointment 이렇게 어떤 오피스에 이런 어떤 스케줄이 잡혀 있을 때 appointment라고 쓰고, 친구들끼리 만나고 누구랑 뭐 전시회를 가고 이런 거는 appointment가 아니고요. 그냥 통틀어서 plan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친구가 뭐 What are you doing tomorrow? Do you want to hang out? 이러면은 뭐 선약이 있어 라고 할 때 sorry, I already got plans. Like, wanna do it another time?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게 좋겠죠?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친구가 너 어제 뭐 먹었어? 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뭐 어제 소고기 먹었다 이거를 그냥 나 소 먹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I had some cow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. cow? You had a cow?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이제 meat이라는 단어가 있죠. 소고기는 beef,
돼지고기는 pork 이렇게 정해진 단어가 있는데요. 좀 어이가 없는 게 뭐 결국 beef는 cow에서 온 거고 pork는 pig에서 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을 I had some pig, I had some cow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막 경악을 하면서 저를 야만인처럼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뭐 어제 소고기 먹었어 라고 하면은 I had some beef last night 뭐 이렇게 하거나 돼지고기 드셨으면은 I have some pork 이런 식으로 고기라는 단어를 따로 쓰셔야 이제 저처럼 망신당하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누구를 좋아할 때 나 저 사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짝사랑이라는 거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? 직역을 하면은 뭐 one-sided love 이게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고요. crush라고 합니다. I have a crush on someone. 가수 크러쉬가 좀 유명해져서 한국 분들도 많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누구를 딱 좋아하면은 심장이 딱 쪼개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누구에게 좋아한다, 누구를 짝사랑한다 이럴 때 crush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. 네,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 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 표현 몇 가지를 짚어봐 드렸는데요.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런 표현들을 잘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 민망한 상황들이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표현들을 기억하셔서 현지에서도 자신감 있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영어 표현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